안녕하세요, 남입니다. 오늘은 오쿠타마라는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쿠타마는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며 캠핑 그리고 트레킹 등으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도쿄 오쿠타마에서 보낸 저의 하루를 소개하겠습니다. 계곡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길을 따라 내려갔는데요. 일본 전통의 민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도시숲을 피해서 하루쯤은 숙박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게스트하우스를 지나 계단을 타고 계곡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기가 오쿠타마의 계곡이 되겠습니다. 도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물이 얼마나 시원했냐면요, 정말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물도 정말 깨끗했고요. 여기 보시면 물살도 제법 센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물이 흐르고 흘러서 도쿄의 다마강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저기 물살 건너편에 보시면 캠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쿠타마 하면은 저렇게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처럼의 자연이고 하니 산길을 걸어 보았는데요. 예쁘게 생긴 도토리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달팽이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의 달팽이인지 참 반가웠답니다. 숲길을 따라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도 잘 들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렇게 자연이 좋더라고요.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작은 꽃만 봐도 멈추게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담한 복부도 있었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즐기고 저희는 그 다음 목적지인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도 오고 우중충하더니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구경하면서 30분을 달려서 다바야마라는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휴게소를 들른 이유는 이곳에 온천이 있기 때문인데요. 휴게소에 이렇게 샛길이 나 있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 위를 보니까 작은 성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서 참 신기했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온천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리를 건너다가 오른편을 보니 여기서 휴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곡물 가까이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저기 온천이 보이게 되겠네요. 이번에 방문한 온천은 노메코이노 유 되겠습니다. 어른은 900엔, 초등학생은 450엔, 그 이하는 무료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건을 빌리는데도 별도의 요금이 들었습니다. 온천 입구에서는 여기서 살 수 있는 특산품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천을 즐긴 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맥주 자판기도 보이는 게 있네요. 이쪽은 남탕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여탕입구가 되겠습니다. 온천이 위치한 탐바산이란 곳이 귀멸의 칼날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고 해요. 귀멸의 칼날 초반에 주인공의 가족이 살았던 곳의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주위에서 재밌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본 만화가 귀멸의 칼날이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지금은 이 탐바산을 중심으로 귀멸의 칼날의 성지순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온천을 즐기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2층에 있는 휴게소에서 쉬었답니다. 2층에는 유료방과 무료방이 있는데요. 예약이 필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방이 유료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일반 방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을 빌려서 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2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온천에서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오쿠타마 댐을 찾았습니다. 이 댐을 조사를 해보니 1938년도에 시공을 시작을 해서 19년을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댐이라고 해요. 총 저수량을 보니까 18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댐이 어찌나 큰지 이렇게 배가 있더라고요. 배로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댐 정상에서는 아래쪽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높아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댐은 수력 발전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기 왼편의 관을 통해서 터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이 저 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쿠타마 댐을 구경을 잘 하고 야키니쿠 킹그라는 곳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온 형들이 어찌나 여기를 추천을 하던지 근데 직접 먹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제한 시간 내에 무제한으로 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제한 시간은 총 1시간하고 40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충분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기의 퀄리티도 괜찮았고요. 메뉴도 다양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이때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네요. 그리고 고기도 고기지만 이렇게 야채도 시켜가지고 구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력도 정말 괜찮아서 고기가 금방금방 잘 익어서 계속해서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고기는 아마 한국식으로 만든 고기인 것 같네요. 저기 보시면 김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추장 돼지고기도 있는 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철판이 더러워지면 이렇게 새 것으로 갈아주는데요. 저희는 총 4번이나 갈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고기보다도 이 돌소치즈 양념치킨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기간에 한국 페어라는 거를 하고 있어서 이걸 먹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먹은 양념치킨이라서 정말 미친 듯이 먹었답니다. 이 비주얼을 보세요. 치즈의 양념치킨이라니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서 2번이나 시켜 먹었답니다. 그리고 식사의 끝은 디저트가 되겠지요. 이렇게 초코 케이크와 그리고 요구르트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 남성 3명이 주문한 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니 총 34접시의 고기를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1인당 3,700엔 정도만 내면 되었답니다. 저의 심심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